올해부터 레몬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레몬법에 대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레몬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법을 통해 불법 불량 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일부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법적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간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 조언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올해부터 레몬법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2025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도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레몬법이 원래 1월부터 또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어요. 네. 됐는데 이제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 형식이나 절차가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오면서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동차 회사의 어떤 로비를 받아서 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을 허용한 게 아니고 좀 자동차 회사들한테 유리하게 한 게 아닌가, 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바뀐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단축시켰다, 또 제한시켰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워런티가 끝났다 하더라도 워런티 기간 안에 어떤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네. 그 차가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것과 상관없이 클레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것은 워런티가 끝나고 1년 안에,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시간을 더 주는 거죠. 네. 예, 그거에 이제 또 적용이 됐고, 또 자동차 회사마다 워런티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년 3만 6천 마일의 워런티를 주는 회사들이 있고, 또 5년 6만 마일의 워런티를 주는 회사도 있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년 10만 마일의 그것을 주는데요. 네. 이제는 워런티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6년 차를 구입한 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를 전달받은 날, 네. 인도받은 날로부터 6년 내에 클레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레몬법으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그거죠.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그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처럼 클레임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제한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워런티가 살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클레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에 제한이 그렇죠. 생겼다. 예, 최장 6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6년 안에 클레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혜택을 못 보는데, 이제 또 혼선이 하나 생기는 게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네. 또 변호사들도 아직은 좀 정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2025년 이후에 구입한 차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전에 구입한 차들도 해당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으로는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원에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저도 어제 저녁에 다시 또 찾아봤는데 네. 언제 차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하는 그렇죠.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은 그것은 새로 이제 2025년 이후에 구입한 차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생길 이런 판례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레몬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법 판사 앞에 가기 전에 결론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끌면 이제 변호사비가 또 무제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하기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몬법도 사실은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네. 퍼블릭 레코드가 돼서 오픈이 되는데, 서로 합의한 것은 합의할 때 대부분 서로 비밀로 유지하기로 얼마의 보상을 해줬다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손님을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다른 손님이 와서 또 그 금액을 이게 또 요구하기 하나의 때문에, 전례가 되니까. 예, 그 보면 합의문에 서로 네. 이것은 비밀로 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차를 레몬으로 보상받았잖아요. 네. 그 말인 즉슨 이 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를 이제 제3자한테 팔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큰 회사들 있잖아요. 카맥스나 카프로 같은데 기록이 없어서 중고차를 팔 때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는 알아요. 네네. 그 회사는 아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제3자 업체는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한 점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레몬 클레임 뒤에 뭐 최소 얼마 동안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네, 있다면서요? 그 조항도 있는데요. 그 전에는 레몬 클레임을 하고 차를 즉시 처분하는 거죠. 리스가 끝나서 이제 리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팔아도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조항은 클레임을 하고 나서 최소 30일 정도는 차를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갖고 있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오퍼가 오지 않습니까? 클레임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 60일 정도는 차를 그 유지를 킵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레몬법이란 무엇인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하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하자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나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가 품질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워런티. 그래서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는 익스프레스 워런티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들, 뭐 자동차는 아까 3년이나 5년 이렇게 하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걸 뭘 사도 1년 이런 워런티가 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교환을 해주죠. 예, 네. 그 제대로 수리를 못 해줬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일종의 어떤 소비자 권리 보호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잘 교환을 해줘요. 뭐 이렇게 크레딧도 주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환불하거나 교환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레몬법 그러면 이제 자동차다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워낙 고가인데 한번 운전이 이제 구입해서 운전을 시작하면 이미 중고차로 돼버리는 게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소비자를 위한 좀 보호법이 있어야 할 텐데 이 보호법이 바로 레몬법이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 차량의 몇 % 정도가 이렇게 레몬법에 위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법원에서 판결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 바탕으로 했을 때는 보면은 법원에 어떤 클레임 된 것만 보면은 전체 차량이 한 1%. 그러니까 100대 중에 한 대는 레몬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드러나지 않는 숫자는 사실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제 체감적으로는 1%가 더 넘는 것 같고 1%만 해도 미국에 1년에 판매되는 차량이 1,500만 대인데 15만 대나 되는 거예요. 15만 대고 그중에 캘리포니아가 1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또 브랜드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굉장히 큰데 어떤 브랜드가 가장 레몬법에 많이 미국 차들이 아무래도 좀 품질에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제일 많이 걸리는군요. 예, 그다음에 한인분들이 근데 좀 이렇게 선호하는 차량들은 보면 유럽차 특히 벤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 손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벤츠 손님이 사실 제일 많아요. 한국 분들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유럽 차의 명성이 과거와 같지 않고 특히 최근에 제가 도와드린 분도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파워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딜러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품이 독일에서 와야 되는데 뭐 석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하는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딜러에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뭐 한 달 안에 못 고친다. 뭐 석 달 정도 최대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럽 차들이 많고요. 일본 차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좀 깍쟁이 같아요. 네.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해서 어떻게든 그걸 안 해주려고 하는 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항상 저희 이 법률 상담에 오시면 이렇게 레몬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레몬법 4가지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시간에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전에는 2, 3, 4 가지. 법칙이라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좀 손님들 상담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1, 2, 3, 4로 기억하시면 좋겠다. 1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수리를 받으셨는데 네. 한 번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이상 있었다. 한 달이 사실은 30일 넘게. 네. 그러니까 31일 이상 딜러 있으면 또 레몬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을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이상 딜러 있으면 또 해당이 되고요. 네. 2번은 이제 좀 엔진이나 안전에 관한 어떤 좀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수리를 받았을 경우에 2번을 수리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레몬법으로 보상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아까 한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일 이상. 그게 한 번에 30일이든 2번을 합쳐서 30일이든 뭐 어떤 분들은 8번, 9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날짜를 수리 기간을 다 합쳐서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뭐 좀 엔진이나 안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좀 수리 받는 경우가 여러 번이다. 좀 작은 이슈로 그럴 경우에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에 변경된 레몬법 사항과 함께 이 레몬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차를 산 지 18개월 안에 레몬 클레임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클레임이 불가능한가요? 네. 그게 이제 새 차 18개월이면 네. 새 차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18개월 또는 18,000마일 전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 말이 나온 것은 18,000마일 그다음에 18개월 아니라고 요 말이 나온 것은 보통 법에서 인정하기를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네, 네. 꼭 18개월 안에 18,000마일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넘어서도 지나서도 충분히 레몬 클레임은 가능하고 네. 다만 올해부터 이제 강화된 것은 그전에는 18,000을 넘어서 무제한으로 이걸 허용을 해줬다면 올해부터는 이게 좀 소멸시효라 그럴까요? 그 기한을 줄여서 워런티가 끝나고 1년 안에 그다음에 이제 최장 6년 안에 네. 이렇게 해서 좀 규정을 둔 것은 있지만 꼭 18개월 안에 18,000마일 안에 클레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레몬법을 클레임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그냥 환불을 받고 차를 리턴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냥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내가 차를 킵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환불을 해주거나 차를 교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옵션이에요.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네.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차가 결함이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또 옵션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진에 관한 문제라든지 좀 안전에 관한 이슈다 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가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이슈다. 그것은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차를 리턴하시고 환불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기차인데 네. 배터리를 수리하기 위한 부품이 독일에서 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3개월 동안 이분이 이제 다행히 딜러에서 로너카를 해줘서 네. 그것을 타지만 한번 수리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수리를 하니까 돈을 뭐 10,000불을 준다고 해도 이분은 그 차를 더 못하겠다. 너무 불편해서.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석 달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고 해서 이제 환불을 하시고 재밌는 것은 그분 또 그 차는 마음에 든다고 똑같은 차를 또 리스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좀 제가 또 이 손님 중에 또 기억나시는 분이 우리 미주 보건방송에도 한 분이 계셨었는데 네네.
큰 이슈가 아니거나 뭐 인포테인먼트라 그러잖아요.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좀 어르신 분들 중에 그걸 시스템을 많이 쓰지 않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몇천 불 받는다라든지 이러면 그냥 또 새 차 사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뭐 그게 5천 불이 됐던 또 어떤 분은 많으면 뭐 제네시스나 좀 좋은 차는 10,000불 정도까지도 또 받으세요. 네. 또 그렇게 받아서 그냥 그 차를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냥 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안전 좀 중요한 그런 것과 관련됐다고 한다면 그냥 리턴을 하시고요. 네. 환불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좀 작은 이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의 상태에 현금으로 따라서 예, 네. 현금으로 좀 보상 받으시는 것도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된 거면 리턴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이것은 리턴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도 좀 욕심내서 그냥 타시는 분이 계신데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환불을 받을 때 책정된 금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네, 환불을 받을 때는요. 그동안 냈던 돈을 다 돌려받으시는데 네.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내가 사용한 부분이 오늘까지 딱 마일리지가 아니고 네. 딜러에 수리받기 전까지 차가 문제가 없을 때까지의 어떤 그 마일리지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내가 5만 마일이 지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된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4만 마일 때 들어갔었다. 그러면은 그때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만 마일까지는 그때까지가 감가상각이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 계약하실 때 다운페이가 적용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매달 페이먼트 내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잖아요. 네. 리뉴얼 하시는 그것도 또 그의 것은 또 돌려줍니다. 네. 거기 합친 금액에서 이제 마이너스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마일당 네. 보통 뭐 이렇게 회사에서 출장 가면은 1마일에 뭐 0. 네. 뭐 57센트 뭐 60센트 이렇게 있는데 렌트카 그게 기준이 계산하듯이. 아니고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봐요. 네. 12만 마일로 봐서 12만 분의 예를 들어서 아까 4만 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2만 분의 4만 마일이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의 어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데 이제 차 가격의 3분의 1을 빼는 거죠. 차 가격의 3분의 1. 그래서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다. 뭐 비싼 차들은 요즘 10여만 불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차들은 1마일에 1불이 적용되는 것이고 네. 6만 불인 차다. 그러면 1마일에 50센트가 적용이 되고 더 싼 차들은 더 적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차를 리턴하지 않고 이렇게 현금 보상만 받으시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네, 근데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도 네. 책정이 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환불을 해줬을 때랑 그냥 돈으로 보상받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트렌드가 차 가격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좀 현금 보상으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원래는 조금 적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법이 좀 자동차 회사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좀 세게 나온다. 네. 제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차 가격이 한 20% 30% 아무래도 새 차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자동차 회사들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적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 제가 좀 원래 최근에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인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돈을 손님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손님이 차를 리스하셨는데 요즘 전기차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다운페이를 하나도 안 하고 네. 뭐 매달 뭐 이렇게 페이먼을 이렇게 내시는데 이 손님이 2년 만에 너무 많이 타신 거예요. 한 4만 마일을 넘게 타셨으니까 차가 네네. 뭐 트럭이라도 문제가 생기죠. 네.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레몬 클레임을 이렇게 했는데
다운페이를 보니까 하나도 안 하시고 매달 적게 내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 가격에 그 감가상각이 적용되는데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12만 분에 이분이 4만 마일을 탔으니까 차 가격의 3분의 1을 내셔야 되는데 이 차가 네. 6만 불 하는 차니까 2만 불 정도였던 감가상각이 적용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내신 것은 그보다 적은 거죠. 네. 적은 거니까 저도 많은 케이스를 해봤지만 손님이 몇천 불을 오히려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행히 그 회사에서 현금 보상 옵션을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네. 현금으로 보상받는 옵션을 하시고 그 리스가 끝나면은 다시 리턴하는 걸로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그것보다 그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잘해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정도를 타셨으면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굉장히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 정도 그렇군요. 타면 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네, 그래서 이 레몬법이 이 만능 해결사는 아닌 것을 제가 손님들한테 이 레몬법을 많이 홍보하지만 네. 이게 만능 열쇠는 아니다. 가끔 이렇게 내가 더 많이 탔을 때는 특히 요즘 같이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실 때는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네. 확실히 자동차 회사들이 좀 이렇게 그 고자세로 스트릭하게. 나오는 게 제가 네,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레몬법에 이렇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절차에 대한 문의도 많으실 것 같아요. 환불 금액과 현금 보상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차량을 또 리턴할 때는 얼마나 시간을 또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보통 저희가 이제 서류를 자동차 회사에 클레임을 접수를 시키면 빠르면 한 달 정도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면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느린 데는 특히 미국 회사들 테슬라 이런 데는 뭐 하세월이에요. 네. 예, 굉장히 오래 이렇게 서류가 막 이렇게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빠르면 한 달에서 뭐 한 6주 사이에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환불을 해준다라든지 어떤 현금 보상을 선택하게 되면 서로 금액을 내고하게 되는 거죠. 네. 또 그 기간이 조금 뭐 한 2주 정도 걸리고 이제 금액이 확정되면 그럼 내일 당장 뭐 체크가 날아오고 차를 환불하는 것이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그 금액이 아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 불이든 뭐 비싼 차는 몇만 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 돈을 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 청구를 해서 받아서 체크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또 그때부터 또 한 달에서 6주 뭐 길게는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돈이 준비가 되면 체크가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네. 예, 이제 손님하고 이제 환불하는 장소를 정하게 되죠. 시간과 장소인데 장소는 대부분이 아니고 100% 자동차 딜러고요. 네. 자동차 딜러 가까운데 구입하신 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가셨으면 가까운 그 자동차 회사 딜러에서 하시게 되고 네. 리턴하시면 그날 바로 체크를 받으세요. 네. 차를 돌려주고 이제 그날 체크 받으실 수 받으시고. 있는. 근데 현금 보상일 경우에는 그 돈이 합의 금액이 준비가 되면 자동차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체크를 보내줍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손님한테 보내주게 되는 좀 그런 절차를 네.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량 반납이 결정될 때까지 사실은 차량주는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이렇게 한두 달씩 걸리면은 이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 페이먼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페이먼은 계속 하시고요. 네. 그 페이먼은 또 다시 그 금액도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으시면 돌려받게 돼요. 네. 그것은 별도의 그 체크로 또 은행에서 날아오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융자받은 파이낸스 인스티튜시라고 은행이나 그 자동차 회사의 금융회사에 이제 페이어풀을 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남는 것은 다시 손님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차량 반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반납 절차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로 네. 이렇게 사인만 하게 되면 일단 절차는 다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와 일정만 정하면 그 네. 차만 전문적으로 픽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 보시면 프리웨이에 이렇게 차 많이 싣고 네. 다니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남가주 쪽에 오늘 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손님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꺼번에 다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싣고 이렇게 가게 되고 딜러에서 하게 되니까 세일즈 하시는 분이랑 제가 최근에 얘기하면서도 그분들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 레몬법을 잘 몰랐다가 이 손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 아니면 저 직원이 안 보이던 직원이 오는데 보니까 차를 픽업하는 직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리턴하실 때는 차주분이 꼭 가셔야 돼요. 본인 확인하시고 차 인스펙션을 한번 하죠. 네. 뭐 차에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든지 뭐 고장난 부분이 그러니까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보통 우리가 리스 리턴할 때 한번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네네. 그 정도 인스펙션은 이렇게 하게 되고 네. 제 손님 중에 한 번도 그 인스펙션을 통과를 못해서 뭐 돈을 깎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혹시 미리. 지참해야 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때는 본인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예, 네네.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정도 갖고 가셔서 네. 본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끝으로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몬법 그러면 뭐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너무 소비자 친화적인 법이다 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깐깐해졌어요. 네. 많이 깐깐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지고 혹시 차에 문제가 생기시면 뭐 저도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딜러에 한번 들릴 일이 있는데 네네. 딜러에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셔서 네. 또 기록 잘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또 새로운 또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거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추가 워런티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네, 그것은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 어디 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 가서 이렇게 뭘 자꾸 물어보세요. 네. 주로 영어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분들은 타인정분들이 네. 그래서 그냥 yes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사지 않은 게 몇천 불어치 워런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꼭 안 사셔도 된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가 워런티는 자동차든 뭐든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 네. 제가 그거 좀 그냥 말씀드립니다. 매니팩처 워런티가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네. 또 추가 워런티를 쓸 확률은 굉장히 거의 낮습니다. 없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돈을 주고 그때 수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쌀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는 213-700-3159번이고요. 213-700-3159번이고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제 연락처랑 또 우리 사무실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레몬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변경 사항에 대해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중요한 법적 조언 나누었습니다. 레몬법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고 그로 인해서 법적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 다음 달에 또 함께 만나서 또 좋은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